오늘은 퍼펙트 데이즈 투어를 하기로 한 날이다. 아침 운동 없는 날이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딱이었다. 일단 요요기 공원에서 아침을 먹고 시작하려고 꼭 가보고 싶었던 패스에 가서 대기를 걸어놓고 시간에 맞춰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더치 팬케이크를 주문하고 웨이팅하며 차가워진 몸을 따뜻한 커피로 녹이며 기다렸다. 더치 팬케이크가 나왔는데 비주얼 스릴러였고 메이플 시럽 어지럽게 몇 바퀴 잡아 돌린 뒤에 빵이랑 치즈랑 베이컨 같이 잘라서 한 입 잡아 올려 봤는데 팬케이크의 폭신함과 고소함, 치즈의 녹진한 풍미, 베이컨의 짭짤함에 더해지는 메이플 시럽의 달콤함의 네 박자가 송대관이었고 커피랑도 완전 인꼬였다. 좀 비싼 게 아쉬웠는데 요요기 쪽에 오면 한번 꼭 먹어볼 만할 정도로 진짜 맛있었다. 그렇게 한 그릇 깔끔하게 비우고 퍼펙트 데이즈 화장실 투어를 시작했다. 총 17개의 화장실과 주인공의 집까지 다 가보기로 하고 첫 번째 화장실 더 토마이 도쿄를 방문했다. 사카 시게루가 디자인한 곳으로 원래 투명으로 돼 있다가 사람이 들어가면 색깔이 칠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날은 투명이 아니었다. 일본은 퍼펙트 데이즈의 여운이 아직 있는지 뭔가 이벤트도 하고 있는 듯 했고 다음으로 두 번째 화장실에 갔다. 첫 번째 화장실과 같은 이름으로 같은 디자이너가 만든 곳이다. 여기도 투명 화장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투명이 아니었고 나는 어떻게 생겼나 확인해 본 뒤에 세 번째 화장실로 향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장실이 있는 곳은 좋은 카페들도 많고 길도 되게 좋은데다가 도쿄 여행할 때 가기 쉬운 장소라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좋아한다면 이 두 개 정도는 보면 좋을 것 같았다. 세 번째 화장실을 가기 위해 도착한 곳은 시부야 구립 나베시마 쇼토 공원이다. 바이브가 너무 잔잔하고 좋다고 느끼며 쿠마켄고가 디자인한 숲의 코미치라는 화장실에 도착했다. 공원과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고 총 5개의 화장실이 모두 오두막 형태로 돼 있는데 마치 마을 같은 화장실 마을을 생각하며 디자인하셨다고 한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그루트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무 속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느낌도 들 것 같았다. 사람이 없는 화장실을 미리 확인한 뒤에 어떻게 생겼나 한번 확인해 봤는데 나무 컨셉에 맞게 한쪽에도 나무 조각이 하나 붙어 있었다. 다른 곳에도 붙어 있는 나무 조각을 보며 점점 이 도쿄 화장실 프로젝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계속 걸었더니 목이 좀 말라서 마트에서 물을 한 병 사고 요요기 쪽에 오면 꼭 가는 에그타르트집 나타 데 크리스티아노에 가서 간식으로 먹을 시그니처 에그타르트를 하나 샀다. 다음 화장실로 가는 길에 마침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다. 저분은 퍼펙트 데이즈를 보셨을까 궁금한 마음을 아는 채 철길을 지나 네 번째 화장실에 도착했다. 버섯을 닮아 버섯 화장실이 아닐까 했는데 실제로 건축가 이토 도요의 쓰리 머쉬룸이라는 작품이었다. 미리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안쪽도 너무 깨끗하고 디자인이 멋졌다. 바로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오르면 요요기 하치만구라는 신사가 있는데 그 신사로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주인공이 샌드위치를 먹는다. 여기가 맞나 사진을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니 뒤에 있는 조각상이 사진과 똑같았고 나도 그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어제 도시락으로 받은 소고기 덮밥을 먹었다.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 끝에 가면 뭔가 느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주인공이 보던 코모레비를 한참 더 구경한 다음에 점심을 다 먹고 5번째 화장실로 향했다. 이 화장실은 후지모토 토스케의 그릇으로 화장실은 모두를 위한 셈이며 그릇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화장실을 작은 커뮤니티로 생각하는 작가의 재미있는 컨셉을 느끼며 6번째 화장실로 향했다. 초록초록한 길을 지나 공원 같은 길에 있는 화장실이었는데 대건축가 사카쿠라 준조의 아들 사카쿠라 다케노스케가 설계했다고 한다. 안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녹색 창에 그림자로 비치는 나무의 그림자가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웠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니 살아있는 그림 같았고 그 감동을 뒤로 한 채 7번째 화장실인 사토 카주의 하이 토일렛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화장실의 것들을 손으로 만지는 걸 싫어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음성으로 작동이 되게 만들었다고 한다. 뒤에서 보니 나무의 그림자가 흰 도자기에 새겨진 듯한 느낌도 들었고 그 감동을 이어 8번째 화장실인 마일즈 페닝턴의 위드 토일렛에 갔다. 공공 화장실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큰 공간이 화장실 앞에 있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보니 역시나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이었고 가운데 있는 벤치에서 길 쪽을 바라보며 화장실에서 나올 때 기분이 좋겠다 생각한 뒤에 9번째 화장실로 향했다. 이곳은 고바야시 준코의 거리의 화장실이었는데 거리의 사람들을 밝게 지켜주는 것과 동시에 즐거움도 느끼는 화장실로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창문으로 화장실을 들여다보는 귀여운 토끼를 뒤로하고 10번째 화장실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이 화장실은 마크 뉴슨이 디자인한 곳으로 홈페이지에 특별한 이름이 없었는데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을 인용해 디자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11번째 화장실인 니고의 더 하우스에 도착했다. 홍고지신을 컨셉으로 오래된 단독주택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제작했다고 한다. 휴먼메이드를 설립한 니고가 화장실도 디자인한 것에 놀라며 하라주쿠에 있는 멋진 팔란티어 건물을 지나 12번째 화장실에 도착했다. 안도 타다오의 야마야돌이라는 화장실인데 사람이 많은 하라주쿠라 한쪽은 보지 못했다. 슬슬 배가 좀 고파서 요요기에서 사온 에그타르트를 잡아 올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스페인에서 먹었던 포르투갈의 에그타르트
타르트보다 맛있었다. 페스츄리의 바삭함과 계란의 풍미도 너무 좋았고 싹 다 잡아 올린 뒤에 버스를 타고 13번째 화장실인 타무라 나오의 트라이앵글에 도착했다. 사회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이 개념을 담은 화장실이라고 했고, 다음으로 14번째 화장실 카타야마 마사토리의 원더월에 도착했다. 건축적인 요소에서 한 발 물러나 놀이기구나 벤치, 나무처럼 아무렇지 않게 공원에 서 있는 오브젝트로서의 존재 방식을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15번째 화장실 사토 가시와의 화이트에 도착했다. 들어가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며 깨끗하고 단정한 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16번째 화장실은 마키 히로히코의 문어공원의 오징어 화장실, 공원 내 놀이기구와 같은 독특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도했다고 한다. 이 공원에 문어가 있어서 문어공원인 걸 당시에는 몰라서 문어는 못 보고 가운데 나무만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편집하면서 살짝 봤다. 그리고 마지막 화장실을 가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르리온이라는 빵집에 들렀다.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맛있는 빵은 다 빠져서 남은 빵 중에 직원분이 추천해주는 걸로 잡아 올렸는데 되게 고소하고 짭짤하게 맛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17번째 화장실 후지인의 모뉴멘텀에 도착했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는 의미에서 동일하다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 화장실의 백미는 화장실 뒤편의 79호까지 라이트 패턴이라고 한다. 아침이라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마지막으로 17개의 화장실을 다 보고 주인공의 집을 가보려고 지하철을 타고 아사쿠사역으로 갔다. 17개의 화장실을 모두 보니 엄청 힘들었는데 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사쿠라교에 도착하니 다시 힘이 났다. 다음은 다음, 지금은 지금이라는 퍼펙트 데이즈의 명대사를 혼잣말로 중얼거려 보며 탁 트인 강을 따라 다리를 건넜다.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이동진 평론가님이 말했던 문장도 다시 한번 새기며 모든 유혹 앞에 한없이 나약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했다. 어느덧 노을이 지는 시간이 됐고 사쿠라교 끝에 계단을 내려가서 마을버스를 한번 타고 스카이트리를 지나 퍼펙트 데이즈의 주인공 히라야마 씨의 집에 도착했다. 창문으로 보이는 책들을 보니 실제로 저 안에 히라야마 씨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영화에서 나온 앵글로 집을 바라보니 히라야마 씨의 외로움이 그대로 내게 전해지는 듯했다. 화장실들을 구경할 때는 몰랐는데 홀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집에 도착하니 쓸쓸함이 느껴졌다. 아마 내가 퍼펙트 데이즈를 봤을 때 히라야마 씨의 일상의 소중함보다는 그 사람의 외로움에 더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영화의 촬영장을 일부러 와본 건 처음이라 기분이 되게 이상했는데 또 배는 고파서 오쇼가스에 못 갔던 드라이닥에 갔다. 너무 좋은 분위기에 가라아게가 진짜 맛있고 아사히는 쇠냄새가 나서 싫어하는 내가 맥주 죽인다 하면서 적시는 도쿄 최애 맥주집이다. 일본 온라인 매거진을 보고 처음 왔었는데 그 이후로 도쿄에 올 때마다 꼭 방문하는 곳이다. 가라아게에 식초를 뿌린 다음에 영국 스타일로 잡아 올리면 바삭한 튀김 다음에 느껴지는 닭고기의 고소함과 터지는 육즙이 아름답다. 감자튀김도 함께 나와서 케찹에 찍어서 잡아 올리다 보면 아사히 맥주를 두 잔 안 마실 수가 없는 드라이닥에서 퍼펙트 데이즈 투어를 마무리하고 호텔로 돌아가서 씻고 눈찜질을 하면서 잤다. 끝.